임기를 아직도 3년이나 남겨놓은 윤석열 정권이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참모진이 붕괴됐고 수급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급 고위 참모들의 인선이 늦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미 어제부터 14일에 후임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나올 거란 언론 보도가 쏟아졌었는데 대통령실이 이런 보도들을 뒤집고 인선을 늦춘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윤두창 정부 스타일상 이는 언론의 설레발이 아니라 실제로 원래 계획은 오늘 차기 참모진 인선을 발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레발치고는 명단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으며 특히 SBS의 오늘 새벽 보도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원희룡, 정진석 2명이 유력하다며 그간 상당히 많았던 후보군에서 딱 2명으로 압축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총리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니 그렇다 쳐도 비서실장 인선 발표까지 늦어진 건 물망에 오른 후보들이 너도 나도 안 하겠다고 거절한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만으로만 쳐도 2년이 안 된 정권이 핵심 참모조차 구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데 관련해서 당분간 대통령실 참모진 공백이 장기화될 확률이 높은 이유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통합형 총리의 권영세, 관리형 비서실장의 김한길 유력. 권영세 당선자 그분이 총리를 받겠습니까? 그분은 윤석열의 남은 임기가 다 끝나고도 국회의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총선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2028년에. 근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거는 한 번 들어가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손장형 총리인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해야 돼요. 요거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지들 딴에는 머리를 엄청 굴린 거예요. 결국은 야당에서 통과시켜줄 만한 사람을 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는 그래도 권영세가 좀 점잖다. 뭐 이런 평가가 많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오늘 막 하마평 오르는데 막 원희룡 막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누가 해주겠냐고. 미쳤습니까? 저는 지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사검증 때 한번 이렇게 작사를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장관 후보자 지명됐을 때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수많은 장관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어차피 임명 강행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더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총리 딱 한 사람 조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 비윤주자인 안철수도 차기 총리에 화합형 인물을 써야 한다며 두창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현 당선인도 두창희가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는데 이는 안철수도 그렇고 박지원 당선인도 그렇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박지원 당선인의 경우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김무성과 더불어 초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에 더욱 그러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국 내각 얘기는 눈속임이고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설은 총선 전 향후 전국을 정확히 예측한 박진영 교수님의 영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의 여부, 진퇴의 문제는 민주당보다도 죄송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몇 석 가느냐에 달려있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예측컨대 110석 이상할 가능성은 드뭅니다. 100석 이상을 했다 손 치더라도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 엉터리 정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라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먼저 꺼내지는 않습니다. 김무성처럼 할 용기 있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총리 사퇴시키고 내각을 바꾸자라는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그런 것도 안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윤석열 퇴진 이야기 나옵니다, 이제. 그럼 뭐가 나오느냐? 거국 내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이게 윤석열이 받을까요? 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받으면은 그냥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서야 탄핵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이 거국 내각까지 밀려났고요. 그러면은 뭘 거국 내각이야? 윤석열 쫓아내버리죠. 이렇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가능성의 출발은 국민의힘의 의석수입니다. 100석 미만이면은 뭐 정말 금상첨화고요. 100석이 넘더라도 105석 언저리만 된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임기 말 이른바 헬렐레 총리 김병준을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도 결국 박근혜는 탄핵됐습니다. 두창희가 거국 내각을 받지도 않고 차기 총리로 제대로 된 인간을 세우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이를 받는다 해도 이미 윤두창 지옥행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가뜩이나 2024년 현재의 민심은 윤두창 심판이란 것이 더욱 명확해진 마당에 제2의 헬렐레 총리로는 수습이 안 될 거라 확신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올 한 해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우리 민주진보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거리에 나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예능도 민주진보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신속 정확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